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청자님들 요즘 수익이 좀 어떠십니까? 일단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수익 나기가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은, 만만치는 않은 시장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수가 올라올 때도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죠. 그리고 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아침에 조금 빨간불 켜고 있던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으로 파란색으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 어렵다고 우리는 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 자, 오늘도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한 1%대 정도 하락했는데요. 자, 뭐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좀 많이 하락했죠. TSMC에서 그 장비 납품 업체들한테 우리 장비 납품하는 거 그거 조금 뭐 뒤로 연기해 주세요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 반도체 이 업황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시장이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저 정책회의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 연준의 점도표 요거는 꼭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연준의 점도표는 자,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3월, 6월, 9월, 12월 회의에서만 점도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연준 위원들한테 자, 당신들이 생각하는 금리가 적정금리가 뭐 어디쯤 되나요? 한번 찍어보세요. 점으로 찍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점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자, 요게 지금 6월 연준에서 나온 점도표인데요. 요거는 뭐 위에 값, 아래 값 이런 거 빼고 중간 값을 봅니다. 자, 중간 값은 여기가 되겠네요. 지금 이게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5.5%예요. 5.5보다 뭐 살짝 위에 선에 있는데 한 5.65% 정도 그쯤 수준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약간의 우려감이랄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죠. 뭐냐 하면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늘 유가가 WTI가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전에 발표된 CPI나 또 뭐 PPI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렇게 그 전달보다 헤드라인 쪽이 그 전달보다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좀 이 향후에 조금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준에서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좀 녹록하게 비둘기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 70년대 아서번즈를 파월 의장은 아서번즈처럼 되는 걸 가장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점도표의 중간값이 5.65 정도가 되는데요. 요게 한 단계 정도 위로 올라간다라면 시장은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뭐 그런 우려감이랄까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물가라는 게 좀 잡히다가 또 잡히는 듯 하다가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조금 좀 걱정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 수급입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뭐 우리 시장은 이 외국인들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과거에는 주식을 팔면 이걸 팔아서 그냥 빼나가는 게 아니라 채권 쪽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갖고 지금 1조 8천억 정도 이 정도 6월 달에서 오늘 종가까지 한 1조 8천억 정도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뭐 코스피 시장에서 뭐 한 1조 3천억 약간 넘는 수준, 코스닥 시장에서 5천억 정도 그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자, 요거를 그냥 채권 쪽에 간 게 아니라 채권 쪽의 수급을 봐도 8월 달에 수급을 보게 되면요. 한 1조 정도를 채권을 매도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뭐 좀 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갈 경우에는
야, 이거 셀코리아 아니냐,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봄에 시장 되게 좋을 때요. 그럴 때는 중국에서 자금이 막 이렇게 빠져나온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중국 쪽에서 빠져나와도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않는 모습이라서 이 부분이 살짝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부터 분차트부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인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꽤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하락, 그러니까 TSMC 발충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갭 하락 출발해서 뭐 10분 봉 캔들 하나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 바로 두들겨 맞기 시작하더니 하루 종일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종가까지도 계속해서 뭐 이런 형태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등 자체도 없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파란 선이 62평선이죠. 지난주 만기하고 만기 지나면서 상당히 좀 큰 장대 양선을 세우면서 야,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61 이평선을 겨우 62평선에서 딱 거기서 종가가 끝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62평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이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은 뭐 그렇게 좀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오늘은 3,50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요. 얼핏 이렇게 보셔도 최근 들어서 자, 뭐 요까지 요 부분들 좀 정리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자, 매도 칠 땐 좀 많아요. 매수할 때는 238억, 매도할 때 2,900억, 자, 매수할 때 1,100억, 매도할 때 5,100억, 그 다음에 매수할 때 478억, 자, 또 매도할 때 3,600억. 요거 보면 그런 거죠. 매수할 때보다 매도 칠 때 훨씬 더 좀 강한 뭐 그런 압력으로 매도를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 보시게 되면 추석 전후 해갖고는 일단 이 시장이 조금 지금 뭐 연준 통화정책회의도 있고요.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저 추석 연휴가 돼 있죠. 예정돼 있죠. 그 목요일부터 연휴라서 뭐 그리고 화요일까지 연휴니까 굉장히 긴 연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때문에도 또 시장은 또 눈치를 좀 볼 거예요. 야, 연휴 기간에 뭐 어떻게 될까, 이런 눈치를 좀 보게 될 거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 자세히 봐드릴 텐데 지금 그거까지 볼 시간은 안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간략하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기술적으로도 이 62평선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62평선 위에서 형성이 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밑에 좀 깔려서 형성이 되게 되면 추석 이후에 대략 뭐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쯤 되면 완전히 아랫방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쪽에서 62평선 위에서 형성이 돼 있다라면 이거는 아래로 꺾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 좀 중대 변곡점이 출현할 가능성이 좀 많으니까요. 너무 공격적인 뭐 그런 매매로 좀 힘을 빼는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쉬워요.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자, 뭐 이때까지는 차월물 롤오버로 봐야 되니까 뭐 큰 그런 부분들 없었고요. 금요일 날 약 1조 5천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했죠. 그런데 지금 미결제 약정이 보통 보면 뭐 한 27만 계약 정도, 그 다음에 많을 때는 뭐 33만 계약 이렇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만기 때 넘어오는 미결제 약정이. 근데 이번에는 24만 계약 정도로 넘어왔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의 그 바스켓은 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비워져 있는 그 돈으로 위로도 쏠 수 있고 아래로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추석 연휴 이후에 뭐 이런 시장의 중대 변곡점이 출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얘네들이 이 바스켓을 비워놨기 때문에 이걸 쏘는 방향, 그 방향이 진짜로 시장의 방향일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으로서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오늘 보시게 되면 한 9천억 정도 외국인들 매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한 1,800억 정도 외국인들 선물 순 매수였습니다. 자, 근데 미결작정이 안 늘었죠. 안 늘면서 야, 이거 뻥일 가능성,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봤었는데 뭐 이게 종가 무렵에는 1조 넘게 매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가에는 9,400억 매도를 했으니까 대략 장중에 1조 1,000억을 매도를 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강한 시장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시장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그나마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었죠. 자, 하락 출발해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견뎠는데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시장이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줄줄 세니까 견디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뭐 지금 이 코스피가 웬만큼 버티면 코스닥 시장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코스닥 시장 지금 현재 62평선에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도 생명선이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은 모습이죠. 122평선.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한번 지지 받은 모양입니다. 자, 한 번, 두 번의 지지 테스트를 했는데 요번에 이걸 깬다라면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122평선이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좀 생명선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121평선이 위치한 자리는 881포인트 정도입니다.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이틀 연속 순 매도했는데요. 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별다른 수급은 없었습니다. 자, 뭐 현재 오늘 같은 경우가 154억 정도 그 정도 순 매도했는데요. 뭐 요 정도 갖고 뭐 어떤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쭉쭉 치고 올라올 때 그럴 때는 뭐 디커플링 되기도 했지만요. 이제는 향후에는 이렇게 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섹터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자, 뭐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 왜 말씀을 안 드렸을까요? 비정상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어떤 너무 크게 오르다 보면 조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안 되고, 자, 그리고 뭐 TV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다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자, 남들 다 좋다 할 때, 그럴 때 과연 그 시장에 들어가서 먹을 게 있을까요? 먹을 게 크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로봇 섹터들 뭐 이런 쪽들을 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쪽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도 그냥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분명히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데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추세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 다 만족하는 그런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모멘텀은 2차 전지 쪽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장비 발주가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쪽에 공장 짓고 있는 거 처음에는 땅 파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고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돼야 그때서야 이제는 장비 발주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제는 땅 파는 거 다 했고 건물 짓는 거 거의 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쪽이 셀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뭐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전에 좀 장비 발주를 많이 하는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제는 거의 좀 때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 저 2차 전지 셀 업체 3사가 하반기에 발주할 장비 물량이 뭐 한 229기가와트 정도, 물량 그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장비를 발주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2차 전지 장비 쪽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쪽도 대부분이 막 다 적자나고 막 그렇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 TN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래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거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종목들을 잘 고르셔야 돼요. 종목들을 잘못 고르면 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PN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PNT는 2차 전지 전극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PNT의 경우에는 작년 2분기 끝났을 때 그때 수주 잔고가 뭐 대략 1조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2분기 말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뭐 한 1조 3,300억 이상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 PNT 같은 경우는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대 정도가 되죠. 자, 근데 뭐 올해 예상되는 게 작년에 778억이었는데 올해 1,000억 좀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가 되면 한 1,500억 정도 이상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도 크게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딱 좋은 모습이죠. 자, 지금 현재 이평선들 수렴이 쫙 돼갖고 거기서 조금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이런 PNT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코인테크라는 종목 있죠.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장비를 생산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는 아니고요.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2차 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쪽 뭐 장비 발주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있다라면 이 코인테크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약간 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한 148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올해 예상치는 425억 정도가 예상치로 나와요. 자, 그리고 1, 2분기 합쳐서만 하더라도 한 299억 정도 영업이익 벌써 흑자가 났습니다. 200억 정도, 2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네요. 자, 그러면 작년에 148억이었으니까 작년 실적을 지금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4천억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10배 정도입니다. 내년 기준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 훨씬 더 낮아지는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쪽 코인테크나 아까 말씀드렸던 PNTL 같은 종목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밸류에이션 매력 뭐 그렇게 없고 또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뭐 오르지는 않더라도 이 추세선 자체 62평선 자체가 꺾여 있는 그런 종목들을 건드시면 안 되고요. 이런 쪽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섹터 또 제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죠. 자, 로봇 섹터 지금 최근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이 급등했으니까 그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의 과거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로봇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차 전지 쪽들 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그냥 넘겨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이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근데 시대의 변화를 읽고요. 큰 흐름을 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면 괜찮은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저 로봇 섹터들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요렇게 좀 조정받고 잔잔할 때 이럴 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난주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금 회수 했습니다. 우리는
원금 회수했고, 자, 뭐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관심을 가져볼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데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위에 올라가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이럴 때 그냥 겁없이 막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아래 비빌 언덕이 있을 때, 그럴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한 22평선이나 아니면 뭐 좀 더 분위기 험악해지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뭐 대략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이럴 때가 공략하는 시점이지 아무 때나 막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로봇 섹터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참 가관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자,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혹시 로봇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좀 살펴보십시오. 자, 이 SPG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린 게 이때 추천을 드렸죠. 자, 뭐 했다가 이렇게 아래 깔려 있는 그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급등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기업의 임원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있죠. 저 SPG 여기. 자, 지금 여기 9월 7일 제가 8월 달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매도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주가 좀 튀어 올라오니까 9월 4일, 9월 4일, 9월 7일 뭐 저 임원들 매도 이렇게 매도를 하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이런 임원들하고 임직원들 매도하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단기간에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도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매도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도 조금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면 뭐 22평선이나 아니면 그 아래 구간 여기서 마찬가지 요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급하게 노리시지는 마시고요. 좀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감속기 쪽 시장은 워낙 유망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이다라면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 꼭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SBB 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가 임원들이 팔아서 저는 관심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자, 이 SBB 테크 같은 경우는 뭐 1년이 안 돼서 매도가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요. 좀 있으면 상장하는 뭐 이번 주 목금 공모청약하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그 커피 바리스타 로봇 그거를 합작해서 같이 만든 기업입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감속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하겠죠. 그리고 뭐 바리스타 로봇, 커피 로봇을 같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될 때쯤 되면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22평선에 닿았죠. 22평선에 닿았으니까 조금 뭐 이쪽에서 그렇게 하시면 뭐 실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 번 정도 1차 매수하시고 2차 120선 근처에서 매수하시고 3차 60선 정도에서 매수하시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면 뭐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좋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연준 통화정책회의 하기 전에 눈치 보기 장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가 90불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연준도 그렇고 여기 정책에서 조금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시기에서는 아무 쪽이나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자, 분명히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들, 남들이 모르는 모멘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정부 여당 쪽에서 올해 비대면 진료 관련해 갖고요.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화를 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관련주는 뭐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그럭저럭 나오고 있으니까 비트컴퓨터 한번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밑에 딱 깔려 있는 상태죠. 밑에 딱 깔려 있는 상태고 지금 뭐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차분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이 조금 많이 좀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요. 뭐 모르겠다 싶으면 뭐 일단 그냥 관망하는 거 그것도 전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쪽들 매매하시려면 좀 잘 노려서 그렇게 하시면 뭐 짧은 수익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저녁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